특정주 이스페타시스인데 대규모 유증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반발 매수세가 일단 들어옵니다. 왜냐면 유증이 처리될 가능성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이슈인데 요게 이제 국내 증시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긍정적으로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그 부분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반응을 보면 대규모 유증 철회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는 것 같아요. 초반에 반등하다가 좀 눌렸었지만 결국은 종가까지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내일 이슈를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시장은 일단 유증 철회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죠. 관련 내용 보면 금감원이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라는 건 뭐죠? 기존 신고서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금감원이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금감원은 이제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해칠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유상증자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확실하게 해라. 즉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져와라. 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절차를 보면 정정신고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스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유상증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일단 소명을 해야죠. 3개월 내에 정정신고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3개월 내에요. 3개월 내에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상증자가 그냥 취소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취소되는 거고 유증을 하고 싶으면 정정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은 이거죠.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요걸 문제 삼은 건데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잖아요. 이스페타시스가 PCB 업체, 그죠? 근데 이제 지난 8일에 장마 가문 공시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제이오의 지분 인수를 위해서 5,5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물론 이 5,500억을 제이오 인수에 100% 쏟는 것은 아니지만 유상증자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제이오 인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기판 사업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쉽게 생각했을 때 시너지가 잘 날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의구심을 품었죠. 우리가 뭐 기판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유증했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로 이제 불꽃이 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페타시스 주주는 조금 황당함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가 CNT 제조회사인 제이오의 인수를 포기할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페타시스는 결국 부인이 아니라 미확정이라고만 3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태가 확장됐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강행하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스페타시스 자체의 문제도 문제인데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내 증시 선진화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유상증자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기업 맘대로였습니다. 그 부분을 주주가 견제하기도 어려웠고요. 금감원도 딱히 태클을 웬만하면 걸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유증에는 금감원이 태클을 걸었죠. 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이 말은 뭐죠? 앞으로 기업이 지들 맘대로 유상증자 하는 것을 좀 막겠다. 요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올릴 때 항상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유상증자가 제일 싫고 제일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상증자는 정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많고요. 유상증자 발표가 되는 순간 주가는 대부분 급락하지 않습니까? 주주는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 한 주가 싸다고 뭐 펀더멘털이 좋다고 생각해서 가치 대비 저평가다라고 해서 샀는데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수를 늘려버리면 그 한 주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물론 유증자금을 신사업에 투자해서 기업 전체 가치를 끌어올리면 괜찮긴 한데 그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고 모든 기업이 유상증자로 발생한 자금을 잘 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희석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이번 이스페타시스의 이제 정정 요구를 통해서
인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함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동안 진행됐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내용이죠. 소액주주 수비수된 금감원, 주목하는 자본시장, 재계 영향력도 커졌다. 그죠? 이번 이스페타시스 유증 제동을 계기로 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금감원의 노력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금감원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반발도 나오지만 자본시장에선 소액주주 피해 논란 때마다 금감원이 적시에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래서 소액주주 수비수 구원투수로 등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과도한 개입보다는 주주 보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국내 증시가 워낙에 해외 증시 대비 안 좋기 때문에 소액주주 보호가 이전보다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상증자, 기업 분할 이런 것들을 기업이 맘대로 하다 보니까 소액주주가 손도 못 쓰고 그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법을 개정해서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책은 함부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혹은 주주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시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장치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선진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뭐 확 좋아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확 해소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조금씩이나마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끝으로 이스페타시스 차트 보면 이제 유중으로 떨어진 게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급등은 유중으로 떨어진 가격을 메우지는 못했고 다만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중이 확실히 철회된다라고 한다면 3만 원 이상까지도 주가가 복귀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불투명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유중 철회 가능성도 꽤 높아진 것도 사실이기는 하고요. 근데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신규나 추가 매수를 노리실 분들은 좀 더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맞긴 하겠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이슈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발판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